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은건 YTN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촛불 집회입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송박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방금 이제 중계에서도 봤듯이 송박영신, 원래는 송구영신이죠. 옛 시대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인데요. 여기에 송구에다 박을 넣어서 박정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박사모 등 보수 단체의 구호는 송화영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화를 보내고 영 맞이한다, 이제 안 편안함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화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의 촛불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 또는 이제 촛불 집회를 떠나 보내고 이제 어떤 새로운 평안함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일각에서는 송화영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보수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원래 이제 있던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송구영신에 맞춰서 또 진보 단체라든가 또 촛불 집회 사용하고 있는 송박영신에 이제 맞대응한 사자성어로서 송화영안 또는 송화영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세한 인원은 집계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면은 두 쪽 다 많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장면이 왼편이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은 대한문 앞이죠. 보수단체 맞불 집회 열리고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뭐 미군 성조기도 보이고요. 태극기가 많이 나부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제 촛불 집회는 이미 이제 조금 전에 시작을 해서 본 행사가 조금 전에 끝나고 콘서트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보수단체, 친박 보수단체 집회는 이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8시부터 이제 귀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은 분들이 추가로 행진을 하거나 그 대한문 부근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또 보수단체 쪽 구호를 들어보면 또 송화영태, 그러니까 아까 덧붙여 주신 그 뜻에다가 태극기를 맞이한다, 이런 뜻까지 이제 가미해서 그 구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집회 현장에 주된 이미지가 태극기로 돼 있죠. 지금 이제 태극기 깃발에다가 또 LED 태극기까지 마련해서 태극기를 기점으로 해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지금 현재는 맞불 집회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그 중에서도 지금 광화문 그 광장에서는 이제 9시 넘어서 좀 행진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집회 때와 다르게 좀 시간도 늦춰지고 경로도 좀 추가됐다면서요? 네, 오늘 행사는 제야의 타종 행사가 있죠. 밤 11시에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맞춰서 행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집회 일정이라든가 행진 일정을 이 기존의 촛불 집회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9시 반에 이제 이번 콘서트 행사가 마무리되고 그때부터 기존의 경로와 또 추가된 경로에서 모두 4개 경로로 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각각의 4곳에서 또 퍼포먼스도 다르게 펼쳐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행진이 이루어지는 곳은 기존의 3개의 경로는 지난 9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도 입구인 청운동 방향, 그리고 삼청동 총리공관 앞 방향하고 헌법재판소 100m 앞, 이렇게 3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명동과 종로를 통과하는 행진 경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로 보신각을 거쳐서 명동 성당과 명동역, 해현역 등을 돌아서 보신각으로 밤 11시에 이제 집결을 하는 경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연말을 맞아서 이제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심 행진이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3군데 경로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 어떤 행사가 이제 다 다르게 그 지역에 맞게 이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이제 청운동 지역의 청와대 바로 앞에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청와대에 이제 박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을 버리는 쓰레기 퍼포먼스 이런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을 체포하사 그리고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 스티커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도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박 터뜨리기와 오방색 풍선 날리기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도 결국 박 대통령과 같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즉시 퇴진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제 비치볼 퍼포먼스가 있는데 비치볼 퍼포먼스. 예, 이것은 이제 투명한 비치볼 안에다가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제 심야 식당도 오늘 이제 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심야 식당을 이제 저녁에 10시 반부터 이제 그 통인동 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들러서 이제 먹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동안 촛불 집회 참여자들이 어쨌든 이 세월호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히려 유가족들이 이렇게 예. 전달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그 있겠고요. 식사를 준비하려면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아까 방금 전에도 무대에서 보면은 어쨌든 세월호 상징하는 지금도 보면은 리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무대에도 보면은 배 모양의 어쨌든 상징 표현들을 이것들이 계속 이제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유가족들이 나와서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최 하겠습니다. 측에 따르면은 이제 4,160그릇 음식으로 4,160그릇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4,160그릇이면은 4.16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예.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집해 있어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대왕상 앞에 지금 보이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입니다. 서울시청 광장 바로 옆쪽이죠. 네. 그쪽에서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쪽에서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나중에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보수 단체들의 집회는 이미 이제 주요한 부분을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주요 행사도 대한문 그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는 지금 보시는 대로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이제 본 행사에 이어서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9시 반까지 이제 콘서트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행진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개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이제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리는 보신각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이 보수단체 참석자들도 예. 보신각 타종 행사에 일부 참석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촛불 집회 참여 인원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예. 이거 좀 충돌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그 광화문 집회 지난 몇 차례 집회에서도 사실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각 두 집회 참가들이 만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벼운 실랑이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폭력이나 어떤 그런 부딪히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광화문 집회가 있고 이제 덕수궁 앞에 이제 집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쨌든 경찰들이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신각 타종 행사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든 아니면 덕수궁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든 또 그 외에 집회와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 행사고요. 예. 통상 이제 이번 같은 집회가 없을 때
보신각 제야의종 행사에 한 10만 명 정도가 항상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일반 시민들도 올 가능성이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금처럼 구분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부 어쨌든 성난 집회자들 간에 어쨌든 충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좀 분노했다 하더라도 양측이 어쨌든 직접 충돌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 일반 시민들과 섞이게 되다 보니까 예. 아무튼 이제 그 충돌이나 폭력의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또 이 상황에서 많이 학습된 것이 폭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회의 정당성이 바로 아직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 집회, 이런 식으로. 참가자들도 본인들의 어떤 집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 자제하는 분위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대한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맞불 집회 현장입니다. 태극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왔죠. 그래서 직접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야광이 나오는 LED 태극기도 이제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대형 성조기도 지금 보셨듯이 예. 이 성조기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계 그런 한미 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촛불 집회에서는 어떤 사드라든가 그런 이제 비판적인 그런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구호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한미 관계를 좀 강조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인원이 참 궁금해요. 지금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주최 측 치사대로 892만 명이 현재까지 참석했다. 연 인원. 그렇다면은 오늘 만약에 1,000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관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오늘 제야의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엄밀하게 처음부터 어쨌든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에 제야의종 행사도 같이 보고 뒤늦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생각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최 측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60만, 70만 정도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제야의종 행사 때 이제 11시 넘어갔을 때 했을 때는 어쨌든 10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지방까지 합하게 되면 연인원 어쨌든 누적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 1,000만 명이 다 모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돼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만 명이 어떤 집회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 어떤 집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이것은 나아가서 아마도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집회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예.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집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이 이제 이런 인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분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것이 또 더욱더 놀라운 일로 이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의 인원, 주최 측 추산으로는 80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단체 맞불 집회 같은 경우는 주최 측 추산 70만 명, 그리고 경찰에서는 2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추세로 봤을 때 그 100만 명 이상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참가한 인원이 80만 명으로 주최적인 이제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행진이 또 2시간 정도 또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주로 이제 기존의 참가자들이 참석하겠지만 또 이제 주변에서 그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참가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로가 명동 도심을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새해 맞이 행사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예. 그 시민들이 이제 또 이 촛불 행렬에 동조해서 같이 참가를 하면은 그 인원이 더 늘어나서 100만 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2주가 아니죠. 2달 넘게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주말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입건자가 0명입니다. 제로죠, 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회 문화가 이 정도에 다다랐을 때는 완전히 평화 집회 문화로 좀 장착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시위라든가 집회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어떤 원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 어쨌든
지난 뭐 민주화 과정 중에서 벌어졌던 많은 이제 시위들, 또 87년에 이루어졌던 이제 민주화 항쟁들 이런 시위들 그래서 어떤 돌멩이가 날아가고 강목이 또 휘둘러지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연상이 되면서 그것이 시위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제 10차에 걸친 매 주말마다 이루어진 대규모의 평화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마도 한국인의 어떤 집회 시위의 원형이 이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 집회하면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그 집회와 시위라고 하면 평화적이고 어떤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연상이 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주도자가 있는 집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것이 질적으로 높아지지도 않고 양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은 있지만 보조적으로 지원만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 참가자들이 누구한테 일방에 이끌려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집회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집회를 어쨌든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고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가족들 또 아는 지인들을 많이 함께 데리고 나와서 양적으로도 커지는 이런 이제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번 집회는 매우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광장,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접 체험해 보았다 이런 어떤 경험이 될까요? 네, 이번 집회가 이렇게 이제 평화 집회로 정착이 되는 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물론 주최하는 측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그런 대색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찰이나 어떤 법원 쪽에서도 이런 평화 집회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평화가 지켜지고 폭력이 배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 마지막 날 열리는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따져봤는데 참 어찌됐건 저마다의 가장 뜻대로 모든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회 그리고 내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김은건 YTN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